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10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수출주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에 굉장히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해 첫 금통위가 열렸죠. 기자회견을 보니까 기자들이 환율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금통위인지 환율위인지 헷갈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는데 시장의 관심을 대변하는 듯 싶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이 부분부터 긴급 진단 해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간밤에 일단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구윤철 부총리와 회담한 이후에 우리 환율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원화 약세, 견고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야간 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 가격이 환율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1년 이상 기간 동안 계엄 정국이라든지 작년 연말에 또 해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있었을 때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주요한 포인트가 지금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 관세 협정에 따른 그 부담이 상당히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화 약세에 또 약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미국과 MOU 관계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나 불안이 커질 때는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이 원래 전통적으로 통화 가치를 약세로 끌고 나가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따라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원화를 환율 조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건전성 투자 관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두부 개입을 하면서 한국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미국에 투자해주는 금액이 사실은 이 돈이 띄는 돈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들을 보유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 요인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달러 자산들을 봤을 때 원화가 약세다 라고 하면서 일종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미국의 투자 안전성, 그리고 최근에 또 원화 말고 옆에 있는 일본도 상당 부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여러 요인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가고 있는데 그 두 통화에 대한 안전성 발언을 통해서 아시아권의 미국의 투자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라든지 위험성들을 낮추는 그런 쪽의 발언이 있었다. 그 효과가 일부 오늘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이제 약세되는 걸 좀 막고 싶었던 그런 내부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고 결국에 우리 시장에 환율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가 금리일 텐데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근데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 이 가능성 문구 자체를 삭제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건 시점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크게 부각된 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금통위가 아니라 이건 환통위가 아니냐. 이 환율에 따르는 불안 때문에 통화정책 쪽에서도 좀 경계 심리가 있었다. 일부 하는 총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기존 지난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1.8%, 물가가 2.1%인데 거기 부합하겠지만 리스크라고 하는 게 변동의 위험이죠. 그게 아래쪽 이 아니라 위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경기 업황이 좋다 보니까 한국 성장률 전망이 2%를 향해서 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쪽이죠. 사실 이런 요인들까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인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늘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좀 과도한 율동성을 풀어서 정부랑 M2 증가율의 요인이 이게 지금 원화 약세 하나의 과잉 유동성으로 작동하지 않겠냐. 이례적으로 부총재보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잘못된 오해가 있다. 그랬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과잉 유동성에 부작용이 있었다면 물가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구매력에 따르는 그 물가 차이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이 호도돼 있고 지금 심리적으로 가고 있는 이 금통위의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총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했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통화 정책이 그동안 완화적이었는데 지금 오늘 중립적으로 기조를 돌려놨죠. 그러면 오늘 꼭 혹자들은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원화 안정에 도움을 될 거냐? 그러면 우리 경제가 받아야 될 위축이라든지 부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인상을 고민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지금 오늘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찾고 지금 외환시장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과 같은 금융 안정 쪽에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작년까지는 성장의 기여를 위한 금리 인하 기대 시그널들을 주어왔던 거를 이제는 완전한 중립 기조 그런 쪽에서 오늘 그 금리 인하의 문구들을 제외한 상황이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다시피 외환시장 대응을 위해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에 대한 영향력이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당분간 중립입니다. 금리 인상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이제 미국은 아직 변수가 좀 많죠. 이번에 또 연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고,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기다 다음 주면 일본의 BOJ도 열리는데 달러 관련해서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베스트 자유한간의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임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제가 조금 양호한 측면에서 반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신임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둘기적인 색채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관세 여부도 일방적인 합헌이나 뭐 또 완전 패소 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 위원단에서 일부 재정 쪽 그 환급이라든지 그 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재정 부담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원화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이런 수급적인 이유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황이죠. 그런 쪽에서 약세 요인이 두드러졌다라는 쪽에서 미국 재무장관까지 개입을 해줄 정도의 환경이었고 BOJ도 얘기를 잘하셨지만 일본이 지금 확장력 재정 정책의 일부 부담 때문에 BOJ가 금리 인상을 좀 작년 말에도 했지만 또 올해도 한 반기 정도에 한 번씩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일본은 잠재 성장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데 작년에 1% 중반에 가까운 성장.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2% 중반이 넘을 정도로 일본은 경기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우리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럼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분을 뭐 일부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랑 엮으면서 과도한 유동성 쪽으로 또 역시나 일본도 해석하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 다 공이 지금 주시장이 니케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활성화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나 안전성 그렇다고 하면 가장 위험자산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게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외환시장의 일부 수급 요건에 대한 불안을 전체적인 펀더멘탈로 해석해서 과도하게 좀 엔화도 원화도 약세 쪽으로 보는 시각은 좀 제한해야 될 것 같다. 미국 쪽 자체에도 달러 약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나라 뭐 금통위 연준의 판단이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일본은행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우리 환율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의 여부를 쥐고 있어서인데 환율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매도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의 수급상의 외국인 포지션도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1,480원에서 저항, 일본도 엔달러 환율 160원에서 저항인데 중요한 키라인들인 건 맞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좀 정책적으로도 방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일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세제 개편이라든지 환해지에 따르는 세제 지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4월 달에 글로벌 채권 지수죠. WGBI에 가입되면서 외국인들 플로우에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내도 기업들이 들고 들어오는 그 환전의 속도가 과거보다 좀 떨어져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수급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그 금융지수의 편입 이슈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 1,480원은 연초 지금 해외 투자 쪽에 좀 가파른 속도로 오늘 총재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가장
뭐 월간으로 빠르게 지금 2주 동안 2조가 넘는 자금이 대미 투자 쪽으로 나가면서 그런 데 대한 노이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1분기 말쯤 가면 좀 진정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또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 한 중반부터는 개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펀더멘탈적인 대외금리 차까지 안정이 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정도를 의미 있는 상단으로 지지하면서 올해 뒷단에 가면 총재도 뭐 주요 IB들이 하는 총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1,400원대 초반대 정도가 뭐 안정화되는 적정 환율로 보고 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시각은 유사하고요. 오히려 올해 2분기를 넘어갈 때는 일시적으로 워낙 강세 요인들이 조금 부합되면 1,400원을 하단으로 테스트를 할 정도의 좀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 투자가 지금 대미 투자 쪽이 답이지 않겠냐. 연초에 계속 투자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하시고 3월 말 4월 초쯤 그 변곡점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끝나는 그 무렵에 환율의 방향성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